확장자가 XLSM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카톡이나 채팅방으로 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R집으로 압축을 해서 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데이터에 제 1회 기출 예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음, 네. 강수민님, 안녕하세요. 네. 번.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기본 작업 1, 2, 3,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태지영님 안녕하세요. 자,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시간은 40분이에요. 40분 안에 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아, 이현재님 안녕하세요. 자, 최지영님 안녕하세요. 음, 이현재님, 최지영님. 자, 이제 기본 작업 1은 입력입니다. 자, 입력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타자만 열심히 잘 치셔서 시간을 한 5분 정도 소화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입력하는 건 됐고요. 백분율, 여기 F에 들어가는 백분율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전임 비율이네요. 전임 비율.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백분율을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50.00%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클릭 드래그로 원하는 곳까지 F9까지를 이렇게 영역을 잡고 자, 홈에 표시 형식의 요 백분율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50.00이니까 그냥 50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입력해 보세요. 57.14만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6.67, 66.67% 엔터. 그리고 37.5, 37.5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0은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엔터. 75 엔터 71.4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을 다 잡고 표시 형식에 여기 보시면 소수점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분율까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영역을 먼저 잡고 백분율을 먼저 클릭한 후에 내용을 입력하고 소수 자릿수를 늘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편한 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번에 A1에서 F1까지 영역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글꼴은 맑은 고딕. 자, 근데 다른 글꼴들은 띄어쓰기가 없는 반면에 맑은 고딕은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자, 글꼴에 클릭 한번 하시고 맑은 띄어쓰기 고딕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글꼴 크기는 16이네요.
글자 크기 화살표 눌러서 16. 어려움 없으시죠? 굵게 위치 어딘지 확인하시고 클릭. 자, 밑줄은요. 그냥 하나짜리 밑줄과 이중 밑줄 두 개가 있죠. 여기입니다. 화살표 눌러서 이중 밑줄.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끝냈습니다. 2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영역을 합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아, 예, 선미경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합치는 부분 좀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먼저 처음에는 컨트롤을 누르시면 안 돼요. A4에서 A6까지 잡았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눌러서 A7에서 A9. 잘 됐죠? B4에서 B6. 그 다음에 F4에서 여기네요. 그렇죠? F4에서 F6. 자, 하나 더. F7에서 F9. 자, 마우스 놓고 컨트롤 놔주시면 됩니다. 비연속적인 부분을 잡을 때 우리가 컨트롤을 누르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병합했고요. A3에서 F3. 자, A3에서 F3까지 영역 잡았습니다. 자, 셀 스타일 강조색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강조색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자, 강조색은 5번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C4에서 C6, C4에서 C6까지 잡았는데요.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얘는 문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물결 모양 있죠? 이건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셀 안에 이러한 문자나 특수 문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얘는 문자입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가 뭐냐 하면 골뱅이에요. 얘가 바로 현재 들어있는 내용들을 대신하는 어떠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백분율은 현재 들어있는 게 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에 들어있는 게. 문자 뒤에 백분율은 결국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분율만 나타내 주시면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글자 앞뒤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역을 잘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떴을 겁니다. 사용자가 표시할 거니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자, 여기 G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잡으시고 골뱅이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백분율은 문자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백분율,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볼까요? 보기에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정입니다. D4에서 D9까지의 영역이 나와 있고요. 이름 상자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이름 상자의 위치입니다. 클릭하시고 내용은 배점, 엔터. 그래서 이름 정의가 이루어졌고요. 자, 마지막 5번 하겠습니다. A3에서 F3까지, F9까지죠. 다 잡았습니다. 테두리에 화살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테두리는. 들어가셔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본 작업 일반 서식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임진미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림 잠깐 하겠습니다. 임진미님 참석하셨고요.
선미경 님도 오셨죠? 선미경 님.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압축 파일로 보내드렸던 제1회 기출 예제 1회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즉, 수식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함수를 얘기합니다. 함수도 수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레프트 함수가 들어갔네요. 항상 수식 앞에는 뭐가 들어가죠? 예, 는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셀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 셀을 선택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번에 그랬습니다. 학번의 첫 번째 셀이 뭐냐 하면 A 확인해 볼까요? A4셀이에요. A4셀을 클릭하게 되면 알아서 절대 참조가 됩니다. 즉 달러 모양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달러 모양이 열에도 들어가고요. 행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열과 행에 각각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A열에서만 찾는 거죠. 학번에서만 찾기 때문에 이름인 B열이나 중간, 기말이라고 되어 있는 C, E, G 이러한 알파벳 열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열 앞에 달러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숫자 4행, 4행은 5행, 6행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행 앞에 달러가 들어있으면 5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행 앞에 달러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F4를 2번 누르는 것을 공식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콤마 뭐라고 돼 있죠? 학번의 앞에 몇 글자죠? 2019년이면 2019 네 글자죠? 네 글자를 찾아라. 그래서 그 네 글자가 는 뭐가 되고 싶죠? 2019가 되고 싶은 거죠. 2019와 같은 걸 찾아라 라는 이러한 수식을 나타내 줄 겁니다. 항상 이러한 수식을 나타내 줄 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영역을 잡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문제는 영역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뭐죠? 필드 제목. 여기 얘기합니다. 이 필드 제목은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즉 A4부터 H18까지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6페이지 기본 작업 3번 보겠습니다. A4에서 H18 영역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식이 들어가는 형태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을 잡았으니까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자,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화살표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해라. 그리고 한 개만 써라. 즉, 또 새 규칙으로 또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수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쓸 거잖아요. L-I, F-E, left라고 썼습니다. left, L-E-F-T. 자, 그 다음에 L-E-F-T요. 바로 열었어요. 자, 우리가 메모장에 나타난 그대로 A4셀을 선택하겠습니다. A4셀 선택했습니다. F4 두 번 눌러야죠. 잘하셨어요. 콤마 몇 글자 찾죠? 2019 네 글자죠? 4 바로 닫습니다. 얘가 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학번이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면 아, 얘가 숫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아, 얘 숫자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서식에 들어갑니다. 보니까요, 글꼴색을 표준 빨강으로 하래요. 자, 그래서 글꼴을 색깔 표준색에 들어가서 빨강은 두 번째 거네요. 선택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결과가 어때요? 안 나왔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아, 여기 학번이 숫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숫자가 아니면 문자란 얘기죠. 자, 학번에서 뽑아낸 2019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하면 안 되죠. 자, 규칙 관리로 갑니다. 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할게요. 자, 여기 2019라는 내용을 앞뒤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이거 소문자로 썼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대문자로 바뀌었죠? 예. 함수를 제대로 썼으면 소문자로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참고로. 자, 확인하시고 여기도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입력되어 있는 여기 학번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땐 알 수가 없어요.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봤더니 서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 얘가 문자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하신 내용에서 요 2019의 앞뒤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잘 집어주시고요. 자, 이제 계산 작업이 아니라 분석 작업으로 갑니다. 계산 작업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겠죠? 그래서 계산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하기 위해서 자, 8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8페이지 넘어왔더니 딱 보면 뭐죠? 부분합이죠. 자, 부분합에 대한 약속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부분합에서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부분합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할 게 뭐다? 정렬이다. 정렬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을까요? 기준은 뭘까요? 자,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선 맨 아래 전체라는 굵은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 전체라는 굵은 글씨 맨 위에 있는 기준이 뭐죠? 자, 기준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위에 필드 제목들이 다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8페이지 보시면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래쪽에 굵은 글씨가 있을 거예요. 전체 평균, 전체 최대값.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뭐예요? 학과죠. 그 학과 밑에 보면 전체 평균, 전체 최대값이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기준, 즉 정렬 기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준은 예, 학과였습니다. 자, 그런 후에 정렬을 한 후에 우리가 뭐로 들어가죠?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부분합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룹,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 그룹화할 항목이 바로 뭐냐면 정렬 기준과 동일하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정렬에는 오름차순위 있고 내림차순위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출력 형태를 보실 거예요. 학과에 경영정보끼리 3개가 묶여 있고요. 유아교육끼리 3개가 묶여 있고 정보통신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정보의 기억, 유아교육의 이응, 정보통신의 지읒, 뭐죠? 오름자순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오름자순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내용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출력 형태만 보고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잡아주세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뭐 먼저 하죠? 정렬입니다. 정렬은 어디에 있죠? 데이터에. 그렇죠.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성명이 아니라 그렇죠. 학과죠.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경영정보가 위로 올라갔죠? 유아교육, 정보통신끼리 그룹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합을 할 차례예요. 자, 부분합 클릭하겠습니다. 부분합은 데이터에 리본 메뉴 맨 오른쪽 끝에 보면 개요라는 곳에 부분합이 있어요.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볼까요? 그룹할 항목. 자, 우리 여기로 돌아와서 정렬 실행했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자, 이 전체란 말은 뭐냐면 밑에 여기 전체라는 글씨 맨 위에 있는 기준이었으니까 뭐였죠? 학과였습니다. 그룹화 항목 또한 정렬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 또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학과가 돼야 됩니다. 정렬 기준과 그룹화 항목은 동일하게 학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과라고 잘 나왔네요. 그렇죠? 네, 학과라고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 형태만 보면은 어떠한 함수를 썼는지 그 함수는 무엇에 대한 함수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밑에 보시면 평균 최대값, 경영정보에 대한 평균 최대값, 유아교육에 대한 평균 최대값, 정보통신에 대한 평균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건 밑에 있고 어떤 건 위에 있어요. 자, 뭐 먼저 됐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자, 두 번째 한 함수가 기존에 있던 함수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저 한 함수는 두 개 중에 아래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 먼저 한 후에 평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무엇에 대한 최대값을 했을까요? 최대값 오른쪽을 쭉 가보다 보면 최대값 오른쪽에 빈칸, 빈칸, 빈칸 나오다가 숫자가 들어있는 게 나오죠. 자, 첫 번째 경영정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정보 최대값.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계속 빈칸이다가 245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 맨 위에 있는 기준 합계에 대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계네요. 그죠? 여기가 합계란 얘기죠. 항목은 합계고 그 다음에 함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합계에 대한 최대값. 자, 첫 번째 할 때는 자, 이렇게 밑에 선택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죠? 최대값 오른쪽에 그렇죠. 합계에 대한 최대값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할게요. 부분합 다시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할 것은 기존 항상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함수는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세요. 첫 번째 함수를 하든 두 번째 함수를 하든 이 그룹화 항목은 정렬 기준인 학과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세요. 평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7 기준이 뭐예요? 기본 영역의 평균. 또 있네요. 77 인성봉사의 77.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교육훈련의 78 평균 나왔습니다. 요 세 개에 대한 세 개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균 선택해 함수는 평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아니죠.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할 때 지켜야 될 약속 뭐였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얘가 선택돼 있든 선택돼 있지 않든 관계없어요.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얘가 선택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던 최대값이 사라져버리고 평균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다 했어요. 자, 모니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버전 때문에 그래요. 16년 버전, 즉 시험 버전은 최대 값이라고 나와요. 근데 값이란 말이 안 나왔다는 소리는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이건 19 버전이라 그래요. 제 것도 19 버전이고 여러분들도 16 버전은 아마 뒤에 최대 값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 이거 글씨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컨트롤 누르시고 알파벳 F 눌러보세요. 컨트롤 F. F가 find, 뭐 찾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찾기와 바꾸기가 있습니다. 바꾸기 누르셔서 찾는 내용에다가 최대, 바꿀 내용에다가는 최대값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아니에요.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전체 최대가 아니라 갑자가 여기 들어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눌러버리면 최대라고 나온 말은 최대값이라고 될 테지만 맨 밑에 최대값은 최대값,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라 이겁니다. 자, 모두 바꾸기 눌러볼게요. 자, 4개가 총 바뀌었다고 나오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닫기 할게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최대 값값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하셔서 값이라는 글자 하나만 딱 지워주세요. 그럼 문제 없죠? 중요한 건 출력 형태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 기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분석 작업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항상 뭐 먼저 하죠? 정렬 먼저 합니다. 정렬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맨 밑에 전체라는 글씨를 찾아서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 부분합을 해야 되겠죠? 자, 부분합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요? 그룹화 항목이라는 게 뜹니다. 자, 이 그룹화 항목이 떴을 때 항상 그렇죠. 정렬 기준인 합과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뭐 먼저 했죠? 아래쪽 거 먼저 하고 다음에 한 것이 처음에 한 거 위로 올라가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최대값 오른쪽에 빈 칸들은 아니고요. 숫자가 들어있는 합계 최대값이 되겠죠. 두 번째는 평균입니다. 세 가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두 번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해봤습니다. 네, 예, 보셨고요. 예, 제가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은 딱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딱 확인하실 수 있죠? 뭐예요? 통합이죠. 데이터의 통합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 4번에, 즉 여기에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F4셀부터 I 8셀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되죠? 아, 함수 뭐 썼나?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함수를 뭐 썼나? 자, 문제에서도 여기 화면상에서도 취득 총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8페이지 2번입니다.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 자, 함수는 합계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통합 들어갑니다. 클릭. 함수는 합계입니다. 문제에서 다른 함수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살표 눌러서 다른 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영역 잡고
잡고 추가. 영역 잡고 추가. 얘를 반복할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효일, 학과부터. 자, 우선 하나만 체크할게요. 학과부터 처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 영역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영역을 잡을 때도 학과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참고 시작합니다. 효일, 학과부터 다 잡았고요. 추가. 두 번째 들어갑니다. 2번, 표 2번에 학과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고요. 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 3, 학과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고요. 추가. 자, 커말 2급에서는 사용할 함수, 즉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결과는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은 하는 방법만 알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로 넘어갑니다. 자, 매크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답이 나올 셀을 먼저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른 셀, 즉 문제와 관계없는 다른 셀 아무 데나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개발 도구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 우리가 기본 작업들 할 때 개발 도구를 다 나타냈는데 혹시 개발 도구를 나타내는 것을 아직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맨 밑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바로 밑에 기본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것이 체크가 안 돼 계신 분은 선택해 주세요.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크로를 하기 전에 항상 매크로 결과와 관계없는 다른 셀을 하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매크로 기록이 여기에만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을까요? 보기라는 데로 가시면 여기에도 매크로가 있어요. 이걸로 하면 되지요? 예, 이걸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근데 보기에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없어요. 얘가 개발 도구에 있어요. 컨트롤에 삽입해 보면 양식 컨트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 도구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개발 도구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답과 관계없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 자, 문제 해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점. 제가 총점이라고 불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9페이지 매크로의 동그라미 1번. 자, 매크로 이름 총점 나타내 주셨고요. 확인.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여기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예, 돼요. 그런데 간혹 2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내용을 쭉 입력하다 보면은 2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여기 D4셀을 만약에 눌러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누를 수가 없게 돼버려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한 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소양 인증 클릭 더하기 직무 인증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썸을 쓰셔도 관계없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썸을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를게요. 현재는 나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때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하나 있죠. 뭐죠?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직무인증의 숫자들 밑에 여기 부분이나 이 아래쪽에 답이 나와야 될 곳은 여기까지인데 이 아래쪽에 어떤 다른 내용이 혹시 들어있다면 더블 클릭하면 그 아래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록 중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자, 바깥에 아무 데나 답과 관련 없는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다시 한번 들어가서 두 번째 2번입니다. 매크로 이름 채우기. 자, 확인하겠습니다. 서식이 들어갈 영역이 A3에서 E3이에요. A3에서 E3까지 영역을 잡았고요. 자, 표준색, 채우기 색입니다. 모든 서식은 폼에 들었습니다. 채우기 색은 페인트 통처럼 생긴 거에 화살표 들어가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세요. 지금 개발 도구에서 폼으로 왔죠?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까먹으시면 이제 시험이라고 했다면 시험 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 중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인 차트로 넘어갔다, 계산 작업했다. 이게 전부 다 매크로에 기록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크로를 끝냈다면 꼭 기록 중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단추가 필요하겠죠? 단추나 도형이 필요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개발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단추, 동일 시트 먼저 영역을 잡을 겁니다. A10에서 B11, A10에서 B11까지를 영역을 잡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가 단추입니다. 자, 클릭할게요. 자, 일반 도형하고요. 이 단추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창이 뜨더라라는 겁니다. 매크로 지정 창이 자동으로 뜨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영역은 잡아놨습니다. 영역의 왼쪽 위 근처에서 뭘 눌러요? 그렇죠. Alt죠. Alt를 누르면 어떤 기능이 실행되는 거예요? 스냅 기능. 자동으로 정확한 꼭지점에 맞춰서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Alt 눌렀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해서 영역 잡고요. 마우스 먼저 놓고 Alt는 나중에 놔주시면 돼요. 이때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총점에 대한 걸 할 겁니다. 확인. 자, 단추 1이라는 게 있는데 수정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클릭 드래그는 안 돼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온다고? 다시 온다고? 아, 예, 지금 스피커가 켜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스피커는 제가 이미 끄겠습니다. 자, 단추 클릭 드래그 했고요. 이름을 총점이라고 바꿀게요. 자, 총점으로 바꾼 다음에 됐죠? 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채우기에 대한 거. 자, 동일 시트 D10에서 E11까지입니다. 자, 도형은 삽입에, 도형에, 자, 요거 기본 도형의 빗면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건 액자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빗면입니다. 빗면은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겁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lt 누르신 상태에서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클릭 드래그 할 때 아까 단추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클릭하고 드래그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잡았던 영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도형은 클릭 드래그 할 때 뒤에 영역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여기다 내용을 쓸 겁니다. 총점.
아, 총점이 아니죠? 예. 여기는 체육입니다. 자, 우리가 두꺼운 책 기본서 할 때에는 가로, 세로 가운데가 글씨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로, 세로 가운데라는 글씨 없죠? 예,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매크로 지정 자동으로 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소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 총점에 마우스 갖다 대면 손 모양 나옵니다. 클릭. 자, 답이 잘 나왔네요.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자, 채우기 도형 손 모양 나왔죠? 클릭. 자, 영역이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크로 잘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끝내봤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차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거. 두 번째, 아예 차트가 없어서 새롭게 만드는데 원하는 영역에 새롭게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자, 차트 종류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렇죠, 보조축으로 만들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 자, 또는 원형 차트를 만드는 거. 요 정도까지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 보니까 1번부터 살펴볼게요. 합계 계열과 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합계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잡고 작업을 한 거죠. 자, 또 하나 2016년도가 빠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컨트롤 눌러서 밑에 합계는 잡으면 안 되니까요.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2017, 2018, 2019년도에 여기까지 이렇게 된 형태로 잡히게 해서 작업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다 잡은 상태에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 선택이란 것은 차트의 그림 영역에서 하셔도 데이터 선택은 나옵니다.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만 누르시면 바로 얘가 뜹니다. 자, 어때요? 지금 반짝이 영역이 전체를 다 잡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제거할 게 먼저 합계입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체크 해제를 하면 이 영역에서 이 영역, 반짝이 영역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보이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문제 잘 보시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원본에 체크된 걸 볼게요. 자, 어때요? 차트를 눌렀더니 영역이 어떻죠? 합계가 빠져 있죠. 자, 또 하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도 자, 반짝이 영역 보세요. 합계가 이제 제거됐죠. 자, 근데 2016년도를 봤더니 이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위에는 편집이란 말은 있지만 제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렬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행렬 전환이 뭐냐? 여기를 항목이라고 하고요. 이걸 범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항목과 범례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행렬 전환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용이 바뀌었죠? 2016 선택했습니다. 제거 눌러줄게요. 제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연도가 항목에 있어야 되고 항목에 있는 내용들이 범위로 가야 되죠. 다시 한번 행렬 전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영역이 어때요? 2016이 빠진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눌러도 반짝이 영역이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것만 수정이 되어 있는, 범위 수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제거를 하셔야 되지 V 체크를 해제하는 거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로 변경하래요. 자, 현재가 세로막대인데 누적 세로막대가 있고요. 100% 세로막대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위치 확인하시고요. 창이 떴습니다. 자, 세로막대입니다. 요거는요. 자, 세로막대에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행렬 전환된 거예요. 행렬 전환된 상태. 자, 누적 세로막대는 두 번째 겁니다. 이것도 행렬 전환된 상태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가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해봤고요. 3번 볼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셀과 연동해라. 자, 차트입니다. 연동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수식 입력줄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동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수식 입력줄을 선택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차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차트 도구라는 게 나올 거예요. 아, 예,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김미경 씨, 이현재 씨, 임미진 씨, 최시영 씨. 아, 아이폰. 아,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차트 디자인을 선택하시면요. 자, 리본 메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나오는데 우린 다 여기서 할 거예요.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선택하면 차트 제목 나왔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썼죠? 차트를 차트 제목과 연동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예, 수식 입력줄을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 앞에는 뭐가 붙어요? 는이 붙죠. 어떤 셀과 연동할 거예요? A1셀과 연동할 겁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만 클릭하시면 A1셀에 있는 내용이 차트 제목과 연동돼서 바로 글씨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해봤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근로장악 계열에만 그랬습니다. 근로장악 계열을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막대네요. 보라색 막대죠. 막대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시면 그 막대와 동일한 막대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지금 보니까 숫자들이 다 들어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다 할 거냐 하면 이 차트 요소 추가해서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문제 보니까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네요. 안쪽 끝에 선택. 예, 이게 끝입니다. 이거를 레이블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5번 볼게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해라. 자, 차트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습니다. 자,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채우기와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서리가 둥근 바깥쪽 테두리죠. 테두리죠.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함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의견 좀 물어볼게요. 잠깐 쉴까요? 아니면은 그냥 진행할까요? 한 5분만 쉴까요? 예, 그러면 5분만 아무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바로 해도 될까요? 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들어갈게요. 함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메모장을 좀 이렇게 위쪽에 함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작업할 때 좀 어려움이 좀 덜하실 것 같아서. 자, 함수 시작합니다. 제가 1번 문제는 1번이라고 쓰고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 옆에 1은 여러분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1번 문제다라는 걸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한 겁니다. 자, 시작하죠. 교재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if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eekday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차이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if는 첫 번째 테스트가 나와요. 그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v1이라고 제가 할게요. v1 값이 들어가고 테스트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v2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 형식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은 평일로 해라. 즉, 요 v1이 뭐가 될까요? 평일. 그러면 테스트를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닌 나머지는요? 주말이 되겠죠? 요 V2가 주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V1, V2라고만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V3까지 있다. 자, 현재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 된다. 표현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3개를 접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손가락을 하나 피면 2개가 접혀 있죠. if 2번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다시 if를 해서 테스트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테스트에 만족하면 V2, 그렇지 않으면 V3가 된다. if 몇 번 썼어요? 2번 썼죠. 괄호도 2개가 닫혀야 된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머지는 빈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 빈 공간도 표현의 양식이니까 제가 손가락 4개를 접었어요.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 몇 번 쓰면 돼요? 3번 쓰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요 V3에다가 다시 if 하셔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if 괄호 열고 테스트 V3 나머지는 V4. 자, if 3번 썼죠? 괄호 하나 더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펜 따옴표 해야 되겠죠? V2는 은, V3은 동, 큰 따옴표가 빠졌네. 그 다음에 V4, 빈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1번 문제 처음 볼게요. 그럼 1번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if 괄호 열고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테스트는 우리가 weekday라는 걸 쓸 건데 잠시 후에요. 그냥 테스트라고만 써놓을게요. 콤마 그런 다음에 큰 따옴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그렇지 않은 건요. 주말. if 한 번만 쓰면 되죠. 왜요? 평일, 주말. 손가락 2개 접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는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weekday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weekday는요. 처음에 시리얼 넘버가 나와요. 자, 시리얼 넘버가 나오는데 시리얼 넘버란 날짜를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응시일 있죠? 응시일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뒤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이 숫자가 뭐냐? 1을 쓰는 것과 2를 쓰는 게 있는데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 달력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1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2를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단, 요일 계산 시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해라. 월요일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쓰면 돼요? 2를 쓰시면 돼요. 자, 요 테스트에다가 위크데이 바로 열고 날짜 C 3셀이네요. C 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콤마 숫자 몇을 쓴다고요? 예, 숫자 2를 쓴다고 했습니다. 2를 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데 이 상태로는 테스트가 아니죠. 왜요? 1, 2, 3, 4, 5, 6, 7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를 우선 한번 위크데이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세요.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는 WE만 써보세요. 자, 위크데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스트가 나오니까. 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시리얼 넘버 나왔죠? 그게 날짜를 선택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김종민의 응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콤마를 찍죠. 인수와 인수 사이엔 콤마를 찍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크데이라는 것 때문에 콤마를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됐네요. 숫자 1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는 숫자 2를 써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를 쓴 겁니다. 자, 2 쓸게요. 자, 이제 괄호 닫을게요. 입력 단추 눌러보세요. 5라고 나왔네요. 5는 뭐죠? 월, 화, 수, 목, 금. 손가락 5개 접었죠? 금요일이네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번째까지 즉 5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평일이죠. 5보다 작은 거. 아니죠. 5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즉, 여기에다가 작거나 같다, 5, 요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1, 2, 3, 4, 5가 평일, 6과 7은 주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5.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된다. 테스트가 된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if 함수 나타내 볼게요. 자, weekday의 w 앞에다가 if. 자, if 더블 클릭했습니다. 방금 여기 보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돼 있죠? 자, 맨 뒤에다 클릭했고요. 콤마 이제 요 평일 주말을 써주시면 돼요. 끈따옴표 하셔서 평일 끈따옴표 콤마 끈따옴표 주말 끈따옴표 괄호 닫기 마지막 괄호의 색깔 검정색. 자, 입력 단추 클릭합니다. 답이 나온 셀 D3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1일부터 5일까지는 평일이 될 거고요. 6번, 7번이 나온 것만 주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함수가 에버러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버러지는 뭘까요? 평균이죠. 자, 한번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이 나온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는
AV. 이 에버러지 나왔네. 더블 클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클릭 드래그 걸어 닫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쭉 구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평균이에요, 학점이에요? 학점이죠. 학점은 F, T, C, B, A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험 때도 이렇게 붉은색 바깥 붉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잡아라 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시험 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얇은 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참고로 붉은 선으로 나타났지만 시험 때는 이 붉은 선 없습니다. 시험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즉 어디를 잡는지는 학생들이 즉 수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테두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잡은 이 영역은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뭐 눌러야 돼요? F4 눌러야 되죠. F4 누르면 알파벳 앞에 그다음에 숫자 앞에 다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내가 찾고 싶은 건 첫 번째 줄인가요? 두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인가요? 학점은 세 번째 줄에 있죠. 그 세 번째라는 숫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어디에 그걸 입력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또 하나, 88점. 자, 이게 뭐예요? 80 이상 90 미만이죠. 88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죠? 이건 뭐예요? 범위값이죠. 범위값일 때 사용되는 말 중에 유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88이 있어서 그 88과 정확한 것에 대한 뭐를 나타내요? 68이 있어서 정확하게 68이 있는 것에 대한 뭘 나타내라. 이렇다면 뭐가 될까요? 정확히 일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어떤 평균점이 나왔고, 이건 범위값이죠. 그럼 유사하다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디에 그런 것 말들을 쓰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이거를요, 모든 테두리를 잠깐 만들어서 얘를 제가 복사 한번 할게요. 요쯤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 행렬 바꿈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학점이 얘는요. 수평으로 되어 있고 얘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함수가 틀려요. 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얘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헐리젠탈. 그래서 H룩업, 첫 글자를 사용해서 H룩업을 사용하는 반면에 얘는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버티칼. 그래서 V를 사용해요. 첫 글자. 그래서 V룩업을 씁니다. 문제에서는 뭘 썼죠? H룩업 썼죠. 그래서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룩업 쓴 거예요. 만약에 H룩업과 V룩업 중에 알맞은 거 써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수평이니까 H룩업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구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세요. 자, 먼저 여기다가 해서 G3셀부터 H3까지는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그쵸? 네, 구해놨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룩업, 쫓아갈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맨 앞에다가 HL만 딱 써보세요. 여기다가 HL을 딱 썼더니 H축업 나왔네.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죠? 룩업이라고 돼 있죠. 룩업. 쫓아갈 대상이 뭐다? 우리가 평균 에버러지를 구한 얘가 바로 쫓아갈 대상이다. 콤마.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어레이 나왔어요. 그 쫓아갈 대상이 어디 있냐? 근데 테이블, 표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아까 두꺼운 영역으로 돼 있던 여기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죠?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뭐 눌러요? F4. 그래서 다 절대값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콤마합니다. 콤마했더니 이제 뭐예요? ROW가 뭐냐면 여기 ROW 나오죠? 이게 행을 얘기합니다. 즉 HLOOKUP은 ROW라고 나오고요. 아까 VLOOKUP 여기 오른쪽에 만들었던 만약 여기를 참조 영역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COL 컬룸이라고 해서 열을 얘기합니다. then COL이라고 나와요. 자, 지금 뭐 ROW 행이니까요. HLOOKUP이니까요. 몇 번째죠? 우리가 찾고 싶은 게 학점은 몇 번째 줄에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죠? 숫자 3만 써주시면 돼요. 콤마, 그 다음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유사일치예요? 정확히 일치예요? 요 학점 88점은 점수, 평균 점수 88점은 정확하게 없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값이죠? 그때는 뭐예요? 유사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바로 딱 닫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입력 단추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B학점이 나왔네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그러면 나머지 학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이용한 H룩업을 사용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를 봤더니 데이터베이스 D 에버러지와 라운드라고 나왔습니다. 자, 라운드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D 에버러지 좀 볼게요. 자, D-에버러지라고 입력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인수 힌트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는다. 그리고 혹시 셀이 병합된 곳이 있다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병합되어 있지만 않다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나온 게 있네요. 자, 이게 있다면 뭐예요? 자, 경영학과라고 조건이 되어 있죠. 근데 학과의 바로 밑에 경영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학과 다음에 경영학과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경영학과라는 조건은 학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눌러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후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로 갖다 놔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이라고 돼 있고요. 화살표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거 볼게요. 조건은 A24와 A25 영역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는 DA, D-에버러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나왔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 영역은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잘하셨죠? 콤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필드예요. 자, 필드가 나왔습니다. 필드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 제목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겁니다. 평균의 평점을 구하는 거예요. 평점 구하는 거예요, 평점. 그렇죠? 그러니까 평점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D13셀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필드는 D13셀, 여기입니다. 평점을 구한다. 필드는 필드 제목을 선택한다. 콤마.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크리터리아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그렇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조건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죠.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했어요. 바로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잡은 것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73666 나왔습니다. 기본은 소수점 8개짜리까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그냥 결과는 뭐예요? 둘째 자리예요. 둘째 자리는 숫자 2, 셋째 자리로 해라 숫자 3, 첫째 자리로 해라 숫자 1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D 에버러지에 D자 앞에다 클릭하시고 라운드 들어갑니다. R5 라운드. 자, 만약에 내림해라 라고 했다면 라운드 다운, 올림해라 라고 했다면 라운드 업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죠? 반올림해라 라고 했다면 기본값인 라운드를 사용합니다. 더블 클릭. 자, 맨 뒤에다 클릭하시고 콤마 하신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그냥 숫자 2 하시면 됩니다. 바로 닫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100의 자리로 해라 라고 했어요. 100이면 0이 몇 개예요? 1000이면요. 1000이면 0이 3개죠. 100이면요. 0이 2개죠. 10이면요. 0이 하나죠. 예,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나 어떻게 해라? 하나, 둘, 셋은 뭐예요? 소수점 자릿수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요. 그 숫자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10의 자리, 마이너스 2가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1000의 자리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축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랬더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봤더니요. count, count if, count ifs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count는요.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것만 하나씩 카운트합니다. count if는요. 조건에 맞는 것만 하나씩 카운트합니다. count ifs는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개수 카운트를 세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볼게요. 표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라고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나가 아니에요. 회계 하나가 아니에요. 경영 전략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 다예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조건이 2개 이상이죠.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count if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ifs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range란 말이 나와요. 근데 range가 그냥 range가 아니라 criteria range라고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range인데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criteria, 조건이 있는 영역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제가 지금 여기다 하고 있었네요. 이건 됐고요.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우리가 4번 할 겁니다. 자, 4번 할 겁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는 하셔서 COU까지 하면 count ifs라고 나왔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보세요. criteria range라고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range, 영역을 다 잡아라. 자, 나중에 이거 채우기 핸드로 우리가 밑으로 내릴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F4 누를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콤마할게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크리터리아예요. 이제 조건을 써라 이겁니다. 조건이 뭐였죠? 70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크거나 같다 70 이러면 잘 했을까요? 잘한 걸까요? 앞에 뜬금없이 비교할 대상이 없고 그냥 70 이상인 걸 찾는 거면 이때는 얘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어떻게 해줘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했었죠. 이해되시나요? 자, 콤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줬습니다. 자, 이제 콤마를 딱 했더니 똑같이 크리토리아 레인지예요. 그런데 뒤에 숫자 2가 붙었어요. 두 번째의 영역을 잡아라. 자, 회계입니다. 다 잡아주시고 콤마 똑같아요.
큰 따옴표, 그거나 같다. 70, 큰 따옴표. 콤마, 마지막 세 번째 경영 전략 다 잡아주시고요. 콤마, 이건 뭐라고 돼 있죠? 크리토리아 레인지 3. 세 번째 거 잡았습니다. 콤마, 조건도 3. 세 번째 조건, 큰 따옴표, 그거나 같다. 70. 다 끝났죠? 세 개 다 있습니다. 괄호 닫아주세요.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전부 다 70 이상이 되는 것들은 도대체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입력 단축 클릭 3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보니까요. 레프트 나왔어요. 왼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가 나왔습니다. 프로포는 뭘까요? 우리 배웠었죠. 영문 중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고요.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가 나오는 걸 프로포라고 그래요. 전부 다 대문자는요. 어퍼. 그 다음에 전부 다 소문자는요. 로어. 이런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글자만 대문자는요. 프로퍼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은 프로퍼를 한번 써볼게요. 프로퍼. 자, 괄호 열겠죠. 그래서 영역을 잡을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입학 코드 선택했고요. 답이 나올 셀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는 PER 맨 마지막에 있네요. 더블 클릭. 자, 학과명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줄에 있는 학과명 선택했습니다. 바로 닫고 입력 단축 꽝 눌렀더니 첫 글자만 대문자가 나오고 그쵸? 첫 글자만 대문자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나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채우기 핸들 마찬가지로 내려볼게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죠? 왼쪽에 있는 세 글자만 알고 싶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세 글자만 알고 싶어요. 자, 왼쪽에 있는 세 글자, left 함수 쓰겠죠? 바로 열고, 맨 뒤에다가 콤마한 다음에 난 세 글자만 알고 싶어.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나는 LE, left, 맨 뒤에 클릭하시고 콤마, 세 글자만 알고 싶어. 바로 닫고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자, 세 글자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를 알고 싶대요. 연도를 알고 싶으니까 자, 지금 무슨 함수가 있어요? 이어라는 함수 있어요. 날짜에다가는 왼쪽에 있는 네 글자를 쓸 수 없습니다. 날짜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일은 day를 쓰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월은 months라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써볼게요. 그런데 여기 뒤에 바로 함수가 바로 들어간다? 자, 함수와 함수를 이어서 쓰고 싶다면 연결했어라 라는 연결연산자가 들어간 후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SN이 나옵니다. SN은 뭐예요? 날짜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연결연산자를 나타내 주시고 Y2 이어 더블 클릭.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선택해라. 그 날짜가 G29셀이네요. 자, G29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입력 단추 눌러주면 바로 이어라는 이 함수로 연도만 이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함수를 쭉 해봤어요. 자, 함수 한 거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weekday는 뭐였죠? 날짜를 어떠한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데 뒤에 나오는 2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 만약에 여기다 일을 쓰면요. 일요일부터 시작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월, 화, 수, 목, 금, 5일까지. 5, 그냥 작다만 들어가면 안 되죠. 5까지 포함해야죠. 이러한 테스트를 했을 때 만족을 하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H룩업은 H란 우리 결과, 즉 학점이 수평으로 나와 있죠. 자, 에버러지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했고요. 그 평균값을 쫓아가라 룩업이 됩니다. 자, 참조 대상은 뭐였죠? 테이블은 여기 부분이었죠? 여기가 테이블이었습니다. 다 잡아주시고 거기에 몇 번째에 있는 줄? 세 번째 학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줄을 써라. 그 다음에 콤마. 나머지는요. 유사하다, 정확하다. 유사하다. 유사하다가 true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가 true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true에서 나타내 주면 결과로 끝난 거죠. 자, 세 번째. 라운드는 소수점 몇 채짜리? 둘째 짜리. 자, 그걸 우리가 뭐로 구했어요? D-average라고 구했는데 D-average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뭐였죠? 평점 필드였죠? 자, 그래서 평점 필드 D13셀을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라고 해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부분을 잡아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무조건 3개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필드 제목, 세 번째는 크리테리아,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그때 그냥 경영학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인 필드 제목이 경영학과를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카운트 ifs는 뭐예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과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에 해당한 조건,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to, 조건 to, 영역 세 번째 영역 3, 조건 3. 그래서 나타내 주시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은 뭐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에 레프트 3개의 글자만 찾았습니다.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에도, 즉 함수와 텍스트를 연결할 때에도 연결 연산자를 쓰지만 함수와 함수를 바로 나타낼 때에도 연결 연산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자,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될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된 내용 잘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시험이라면 40분 안에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자, 연습을 좀 열심히 하면은 반복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메모장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추석 잘 보내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오신 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강수민님은 패드로 사용하시고 계셔서 지금 8분, 7분 참여하신 거네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수업은요, 다음 수업까지 좀 말씀드릴까요? 다음 수업은, 화요일 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요. 잘 참석해 주시고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예, 카톡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